이 인터뷰는 아카이빙 모임 인생을 기록해드립니다의 기록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7일 화요일이고 이호영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장소는 은평구 어울마루이고 면담 진행은 송은섭이 하겠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인생을 기록해드립니다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호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본인 소개 및 하시는 일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고, 또, 과거에, 시골에서 이렇게, 전라남도 보성, 시골에서 자라서 학창 시절도 거기서 보냈고,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평범하게 하다가, 이제, 애기지 않게 교통사고로 이제 장애를 갖게 된 게 2006년 이때. 그 장애가 있고 나서 한 5년 정도는 장애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의학적으로는 장애를 판단을 했어도 극복할 수 있겠다. 어떤 다른 그 민간요법을 통해서라도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걸 갖고 한 5년 정도 그런 이제 회복하는 활동을 하다가 이게 나는 이제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데까지 한 5년 정도가 걸렸죠. 그러면서도 이제 기존에 하던 사업 있었던 것도 직장 생활 하던 것도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전혀 다르게 내가 전에는 육체적으로 활동하던 걸로 이렇게 꿈을 꾸고 삶을 영위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여기 쉽게 말하면 노화가 일찍 온 거하고 똑같은, 이제 걷기 힘들고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책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내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것을 이제 치유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됐죠. 그 전에는 어디 살아가는 게 직장 생활 위주로 살아가게 됐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나를 위해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이렇게 돌보는 그런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그게 가장 나를 회복시키는 방법에 뭔가 의미 있는 활동, 내 스스로 내 존재감을 이렇게 보호하는 활동, 그런 게 이제 자원봉사였던 것 같아요. 은평구에 와서는 마을 활동이라는 걸 접하게 됐고, 그게 벌써 이제 한 얼마 안 됐죠. 한 6년, 7년 정도 된 것 같네요. 7년 정도 이제 마을 활동이라는 걸 접하게 돼서, 은평구가 그런 자원봉사나 마을 활동, 마을 공동체 이런 부분에 굉장히 그 활동이 활발하게 돼 있는 데인 줄 여기 이사 와서 이제 알게 됐어요. 지금 이사 오셨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어디 사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있다면.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동촌리 그런 수촌이라는 아주 이렇게 이제 시골 마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있었고요. 1학년 때 여기 우리 형제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되죠. 그래서 전학이 와서 처음에 왔던 데가 성동구 자양동이라는 그곳에 전학을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직장 따라서 형제들하고 같이 있다가 직장을 얻으면 그 동으로. 기억나는 동네 있으세요? 네. 자양동, 구로동, 개봉동, 북가자동, 그리고 덕양구 화정동, 다시 여기 녹본동, 이렇게 계속 봉천동,
이 동이 페이지가 전입신고 그걸 보면 등본에 이렇게 주소지 변경되면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두 페이지 이제 들어가 있는 걸 보면서 근데 이 동들의 기억나는 것은 항상 이게 이제 잠자는 곳이었으니까. 그리고 행정상 그 동주민센터에 가서 서류 뛸 때 하고 전입신고하고 서류 뛸 때 하고 그리고 잠자는 곳 이렇게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 주거 공간으로서의 그냥 행정상의 동이었지 딱히 기억나는 건 없던 것 같아요. 건축 이사하시는 이유가 직장 때문에. 네. 직장이 많이 바뀌셨나 봐요. 그럼요. 저는 이렇게 어떤 일 하셨나요? 이 직장이라고 아르바이트부터 해가지고. 네, 아르바이트부터.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그 재수를 하니까 그냥 너는 저기 공부하지 말고 일단 얼른 군대를 갔다 오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아니야 나는 저 공부를 더 할 거야라고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90년도니까 그때는 이제 그 웨이터 그리고 밤에는 웨이터 낮에는 학원 주경야도 아무튼 거꾸로 했네요. 아무튼 낮에는 공부하시고 밤에는 이러시고. 쉽게 일할 수 있는 때가 그렇게 하고 또 유흥을 좋아했어요. 유흥. 유흥을 좋아하면 공부는 안 되거든요. 유흥을 좋아해요. 그래서 군은 방이 저희 때는 인구가 많아가지고 한 번 연기를 하면 바로 방이 그 단기사병으로 이렇게 변환이 됐거든요. 선생님께서 1972년생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네. 그 당시 그 수험생이 가장 많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때가 이제 마지막 방이라고 또 호칭을 하죠. 그 이후에는 다 병역 그것도 이제 바뀌어가는 시기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군에 갔다 와서는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공부를 그때는 그 대학교에 전산공학과밖에 없고 컴퓨터 관련 그래픽학과는 없었으니까 학원에서 먼저 이제 하게 됐는데 거기서 1년 배워서 이제 광고 대행사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IMF 때 문을 닫고 나니까 나오게 되고 나와서 지인이 소개한 그런 의료기기 건강용품 회사에 입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또 하게 되고 그래서 그 회사의 부침에 따라서 이제 회사가 이전하면은 또 따라서 이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구로동에 있다가 녹본동으로 왔다가 다시 이제 금정구 가리봉동 이렇게 회사를 옮기신 것도 있지만 그 회사가 이사 가는 바람에 네. 이사 따라서 본인 집도 이사 그렇죠. 가시군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형제들하고 같이 살 때도 있었지만 또 이제 독립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살 때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주소지가 몇 번 정도 변경된 것 같으세요? 한 13번? 13번. 대단하십니다. 네. 그 형제들하고 같이 산 적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궁금한 게 있어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 이제 아버님이 29년생. 29년생. 그래서 제가 중3 때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뭐 중학교 1학년 때 한갑. 그러니까 늦둥이.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머님이 이제 32년생 이렇게 되시죠. 그래서 제가 형제들이 그 6남매인데 큰 누나, 큰형 그리고 작은 누나, 둘째 형, 셋째 형 그리고 제 위에 누나가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형제들 이야기나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생전에 하신 말씀은 그 누나가 살아 있었으면 너는 없었을 거다. 그래서 바로 위에 1년 그러니까 70년생 살아있으면 70년생이 이제 돌이 되기 전에 죽어서 저는 71년생인데
돌이 될 쯤까지 내가 이제 살 수 있을까 하고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71년 11월 9일생인데 72년 10월 15일 날 신고를 한 거죠. 아, 출생 신고에 비밀이 있었군요. 그래서 얘는 잘 살 놈이다. 그래서 그렇게 신고를 하셨다고요.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 둘만 낳자 캠페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근데 이제 아버님, 어머님은 그보다 약간 윗세대이신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2명 낳는 집이 많았던 것 같은데 6남매였으면 상당히 이렇게 시끌벅적한 집이었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거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 최초 기억은 그 큰 누나가 설빔으로 이렇게 노란 옷을 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란 그 일체형이었던가? 아무튼 위에서 이렇게 다 노란색 바지까지 해서 노란색 옷을 입고 그 삥 둘러앉은 형제들 가족 그 가운데서 이렇게 춤추고 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게 최초 기억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7살 때 큰 누님이 결혼한다고 시집간다고 와가지고 그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줄줄 따라다녀서 내가 무서워갖고 누나 치마 잡고 여기 뒤에 이렇게 숨어갖고 이러고 있었던 게 그때 이제 그 매형이 큰 매형이 이렇게 귀엽다고 네. 이게 좀 친해지려고 다가오면 이렇게 탁 도망가고 그때 7살 네. 때셨군요. 큰 누나랑 나이 차가 얼마나 되실까요? 그 18년? 예, 정말 큰 누나시군요. 아무튼 서울에서 꽤 오랫동안 이렇게 사셨을 텐데요. 네. 누구랑 같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가족 중에. 가족 중에 글쎄요, 그것은 세 번째 누나. 하셨구나. 작은 누나. 그럼 그 오래 있었다고 한 게 뭐 한 4년? 짧군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고1 때까지 시골에서 있었고 그 중학교 때까지는 위에 형들이 있었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3년 터울인데 그 위에 지금 큰 누나, 큰 형, 둘째 누나까지는 명절 때 보던 분들이요. 그리고 이제 작은 누나가 결혼하기 전에 서울에서 같이 있었고 결혼하고 나서는 또 한참 후에 제가 이제 장애가 생겨서 네네. 누나 집에서 생활을 이렇게 보호를 받는 네네. 생활을 할 때 또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또 다시 합쳤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가족 분위기가 어떤 건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가족 분위기 어떠셨을까요? 저는 이게 이제 우리 또 다른 가족들이 이렇게 이제 가족으로 편입이 됐다가 또 떨어졌다가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그냥 다 화목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굉장히 좀 자애롭다고 하셔야 되나.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이게 가족들의 유대감을 이렇게 지켜주는 게 네. 있거든요. 굉장히 화목하고 또 서로를 형제들을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그게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밖에 나와가지고 다른 가족 문화나 이런 걸 보다가 보니까 그건 아닌가 보다라고 했죠. 근데 저희 가족이 굉장히 그 형제들을 위하는 부분이나 이렇게 우리가 좀 풍요롭게 살지 않아서 그런지 가족 간의 그런 친밀감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거꾸로 뭐랄까 물질적으로 풍성하지만 싸우는 가족이 있고 또 조금 부족하지만 서로 위하는 가족이 있는데 후자 쪽에 해당된 가족이셨군요. 네. 그래서 그게 그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았던 것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가족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실례되는 질문이 아니면 좋겠는데 이렇게 결혼을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계속 쭉 혼자셨군요. 되게
미남이시고 성격도 좋아 보이시는데 혹시 사연이 있을까요? 아니요. 사연은 없고요. 네, 제가 이제 좀 허황된 걸 좋아해요. 허황된 걸 좋아해가지고 그 내가 형 남자 형제들은 다 이제 공직에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도 공무원 하라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그 영업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아, 유흥 좋아하셔. 네,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하고 싶어 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거 그런 데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또 그 결혼을 하려면 이게 이제 성공하고 나서 네네. 해야 되겠다. 그런 게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좀 성공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생각이 없으신지. 아니 지금은 여기 또 이제 내려놓은 게 아, 있으시군요. 그때 이제 또 장애를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런 삶을 이제 또 내려놓는 그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접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스스로 생각하는 이렇게 매력 포인트,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 스스로 네. 생각하는 장점이 좀 긍정성, 네. 좀 긍정적으로 살려고 스스로를 의식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눈 뜨면 거울을 보고 막 반하는 거죠. 참 멋지다. 참 좋으시네요. 그 기록이다 보니까 몇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살았던 곳의 기억을 제가 좀 몇 개 좀 질문해 보려고 해요. 아, 네. 한 50년 전이었으면 전남 보성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하고 비슷할까요? 아니면 많이 달라졌을까요? 이제 그 제가 54년이니까 그때 기억은 기억이 안 나죠. 별로 안 나고요. 그런데 그 이제, 이때까지는 네, 그때까지 큰 변화가 없었어요. 보성이 녹차밭으로 혹시 예. 유명한가요? 예, 보성 녹차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보성군 내에 벌교가 있고 또 조성이 있고 그런 이제 그 등량만이나 어떤 그런 간척지도 있고 또 그 태백산맥에서 나오는 그 벌교에서부터 그 태백산맥의 소설의 그 무대가 됐던 그 빨치산이든 또 지리산에서부터 연결되는 그런 산맥의 연결차락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그런 그 녹차라고 하는 것은 거기 한정된 공간에 이렇게 있는 거고 보성군 전체로 보면 굉장히 이제 예전 그 농촌 마을의 전형적인 그런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있고 나서 거기 가구들은 다 이렇게 쓰레트 지붕에 이런 주택 변화는 됐지만 삶의 질은 크게 변화가 없었고 그리고 그 멀리 보이면은 이제 보성 많이 보이고 거기까지에는 그 일제시대 때 했던 그 간척지 평야가 있고 거기 중간에 철도가 예, 순천에서 광주로 가는 철도가 있고 그 뒤에는 이제 그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그 산맥 줄기로 해가지고 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산임수 형태의 그런 공간인데 제가 이제 학교 갔다 와가지고 뒤 그 산 들판 산하고 연결되는 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지금도 이제 눈에 선해요. 바다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고 그 안개에 자욱하게 껴 있는데 그 평야가 있잖아요. 그 평야 사이를 기차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 그게 한 폭의 그림처럼 이렇게 길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고향의 장면들이 그 뭐 특별하게 자랑할 만한 뭐 관광지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막 활동할 수 있는 산업이 돼 있던 것도 아니지만 그런 농촌 풍경이 전형적인 농촌 풍경 지금도 가면은 크게 바뀌진 않았거든요. 그런 모습이 또 가슴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고향이라는
이미지로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고향에서 어렸을 때 제일 뭐 하고 노셨어요? 그치. 또 이것도 이제 거기가 여순 사건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여순 사건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이 이제 피해를 본 고장이 그 우리 고향이 여수, 순천, 저기 보성 여기까지가 그래서 그 마을에 아까 뒤에 있는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빨치산 활동하시던 분들이 밤에는 거기서 활동을 하고 내려오고 또 낮에는 또 올라가고 뭐 이러는 데들이 산발적으로 쭉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도 그런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특히 이제 경찰들한테 피해를 보신 분들이. 아버님도 그런데 이제 연루가 돼서 그 조사받으시고. 조사받고 아무튼 뭐 그걸 고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셨는데도 후유증이. 후유증 때문에 전에는 장사했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육체적으로는 힘을 못 쓰시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농촌에서 힘 쓰지 않으면은 농사일이 중심인 고향에서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제 농사일을 전담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형제들은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일하는 게 놀 수가 없었고 네. 준비를 많이 하셨군요. 그래서 제가 이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중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6학년 때 아버님이 지게를 만들어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지게는 이게 발목이 길어가지고 탁탁 걸리는데 제 키에 맞게 그래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지게를 탁 쳤을 때 아 이제 하나의 그 내가 어른이 됐구나. 어린이 된 것 같고 독립된 뭔가가 내 자의식이 그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뭐 거기 마을에 작은 동산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재미나게 뭐 오징어 게임이든 또 무슨 여러 가지 그 놀이가 있어요. 네네. 그런 놀이들을 모여서 하고 있으면 네네. 저는 이제 지게지고 또 밤매러 또 저희는 이제 그 뭐지? 무슨 농사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논농사도 땅이 많아야지 논농사의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농사 짓는 땅도 온전하게 그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논 한 두 배미 그리고 저기 밭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열악하죠. 네네. 그래도 이제 그런 밭 메고 뭐 텃밭에 다니고 이런 그 다랑이 논이라고 이렇게 그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네네. 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좀 같은 성씨들이 뭉쳐 사는 네네. 그 집성촌이 있었고요. 근데 완전 집성촌은 아니고 네네. 제가 이제 그 이씨의 그런 성씨 분들이 많이 살던 데에서 시향답을 네네. 또 제 집이 그 시향답을 하면 시제라고 뭐 가을에 시제를 지내는 조건으로 그 논을 짓도록 네네. 해주는 뭐 그런 것도 했었고 그래서 그럼 어디 이가 하십니까? 전주. 아 전주. 전주 뭐 이렇게 돼 있죠. 네네. 알겠습니다. 전주시로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크게 놀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제가 이렇게 놀러 갔다 오면 그 어머니의 부지깽이가 기다리고 있었죠. 혼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 제가 계산해 보니까 89년도에 서울에 오신 것 같아요. 고2 때 정도 되시면 그러니까 올림픽 아, 지나고 난 쯤인 것 같아요. 올림픽이 88년도에 있었고 86년도죠. 86년도. 아. 제가 아무튼 86년도 아무튼 그때쯤이면 서울이 엄청 변화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86년도 12월 달에 와서 87년도부터 다녔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정확한 기억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그 겨울방학 때
전학을 와서 그 2학년 개학할 때부터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서울에서 올림픽을 경험하셨네요. 아, 그렇죠. 그때 기억도 좀 얘기해 네. 주시겠어요? 성남에서 하키 경기가 있어가지고 거기 응원을 갔던 게 생각나요. 그러시군요. 아시안 게임 때 아시안 게임이 86년. 86년이잖아요. 네. 그때 기억이 그랬었던 것 같고 그 올림픽 때는 특별하게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그때 저는 이 시골에서만 살아서 이 기차를 타고 멀미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차를 타고 오면 그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택시를 타도 멀미를 하고 특히 버스는 제가 한 정거장만 타도 멀미가 그럼 그 냄새 그 가스 그 배기가스 이런 게 제가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런가? 아무튼 그런 걸 맡으면 머리가 핑 돌아요. 공기 좋은 보성에서 살다가 네. 공기 나쁜 서울에 오니까 그래서 힘드셨군요. 기차를 타고 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거기 택시 타는 거 그 택시는 그나마 낫지. 버스 타는 것은 진짜 고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거기 지금은 이제 한강변에 이렇게 정비가 다 돼 있잖아요. 그때 이제 뚝섬 이쪽으로 보면 그냥 저기 느티나무 이렇게 돼 있고 거기 정비가 안 돼 있는 그 물난리 나면 이렇게 이제 당시 비가 많이 오면 네 그러면은 그 물난리가. 자양동 이렇게 반지하나 이런 데는 막 물이 찬다고 했던 때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뚝섬 유원지로 이렇게 가면 거기에는 그 흙으로 돼 있는 뚝이 이렇게 돼 있었던 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학창 시절을 자연스럽게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보성에서, 네. 고등학교부터는 서울에서 지내셨는데 어느 학교, 뭐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들 아, 나오셨을까요? 네. 거기 이제 제가 살던 보성군 동천리 그 지역에서 가까운 초등학교가 저는 국민학교죠. 거기 조성남 국민학교라고 한 걸어서 1.8km? 그러니까 한 2km가지 안 되는데 그거 걸어가는 것도 꽤 지금 그때는 굉장히 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가보니까 가깝더라고요. 근데 이제 걸음의 차이도 있겠지만 학교를 얼마나 흥미롭게 다녔느냐 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성남 국민학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애당중학교 그리고 애당중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학교는 서울에서 전학을 와라 이제 아버님이 중3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그러겠다라고 했는데 그 전학이 늦어져 가지고 1년을 이제 애당 고등학교에서 더 다니고 그래서 1학년 때 전학을 왔잖아요. 1학년을 다 마치고 겨울방학 때 전학을 왔으니까 2학년 때 서울 세종고등학교라고 세종대 옆에 세종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1년을 다니고 그 세종고등학교가 또 수서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또 수서로 이렇게 1년을 그때는 이제 학교는 같지만 학교가 다르죠. 그래서 거기에 그 하우스밖에 없는 수서 개발하기 전에 거기 학교만 달랑 있고 다 이제 비닐하우스 수 있는 그때 가락동 농산물 센터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이렇게 들어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학교가 3개였어요. 여기 이사를 가다가 네. 그리고 이제 졸업해서 군에 갔다 와가지고 이게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됐던 게 일을 하면 잘하는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일에 맞는 공부를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건강용품 회사에 입사를 했으니까 네. 건강용품에 관련된 공부를 하자. 네. 이 방송통신대학교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에서 여기 한 2년 공부를 하고 2년이에요. 2년. 2년 공부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개발 업무를 하다가 이렇게 총무
파트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경영학과로 이렇게 이제 전과를 해가지고 또 거기서 한 2년 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총무 회계부터 해가지고 그 전반적으로 배우게 됐죠. 그러니까 부족하면 저는 배워가지고 하는 것을 그때 이제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경영학과 공부를 하고 이제 그 제가 사고 나고 나서 화원 쪽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화원이요? 네네네. 그래서 화원에서 일을 할 때는 농학과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뭐 화원에서는 식물에 대해서 하고 원예 그리고 그 토양 이런 것을 공부를 하게 돼서 그런 관련 업에서 일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판촉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마케팅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케팅 하는 데에서 보니까 그 캐릭터 도자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그 프로젝트를 이제 참여를 도자기인데 했는데 캐릭터가 있는 거군요. 이런 백색의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자기가 만드는 거죠. 그게 도자기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림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매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는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사람의 심리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일을 잘해보려고 미술 심리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걸 미술 심리를 공부를 하다가 이제는 이제 그때 제가 그 속에 내 안에 있는 불안이나 내가 이제 장애인으로서의 어떤 그 좌절이나 어떤 슬픔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면 좀 치유하고 나를 좀 정확하게 바라보고 내 내면의 그 평화를 이렇게 간직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다가갔던 게 이제 독서 치료였고 독서 치료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동아리 활동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서 도서관과 친하게 됐죠. 그러셨군요. 도서관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친하게 돼서 그때 이제 그거에 일관되는 게 문화교양학과 공부하고 연결해서 그 문화교양학과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독서치료와 문화교양학과 그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활동이 자원봉사 활동으로 연계가 되면서 제가 이제 미술치료로 자원봉사 활동, 독서치료로 자원봉사 활동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교육봉사 쪽에 좀 맞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교육학과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평생학습사라는 그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러면은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 좋아하고 내가 뭐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교육봉사 이런 걸 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평생학습사라는 그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이런 마을 공간이 있을 때 제가 이제 마을 공간 운영진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은평구에서 그런 마을 공간에 활동하는 부분에 지금 6년째 해오고 있는 거죠.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학창 시절 얘기를 좀 마무리한 다음에 다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또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고민은 그게 항상 그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잘 될 거야. 그래서 걱정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놀고 싶으면 놀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그래서 크게 고민 없이 이렇게 살았던 것 같고 이제 기억이 남는 인물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 조규태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시골에서는 가정방문이 학기 초에는 다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가정방문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그 선생님이 오시는데 뭔가를 대접하고 싶잖아요. 마침 우리 집에서 이제
닭을 키웠는데 닭이 날마다 그 알을 낳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광주리에 보면은 그게 매일 그 어머니가 이렇게 모아놓은 달걀들이 있어요. 그걸 한 3개를 쪘어요. 3개를 쪄가지고 오시기로 한 시간이 토요일이었는데 오시기로 한 시간이 됐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얘 식을까봐 이것은 이제 품에 안고 동네 여기에서 기다리는데 저기서 이제 선생님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딱 꺼내드렸죠. 근데 그 품에서 꺼내준 것을 보고 그 우리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게 좀 찡했나봐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굉장히 그 학기 초에 그런 어떤 교감을 가지고 굉장히 좀 예쁘게 봐주셨던 기억이 있고, 그때 그런 이제 관심을 누군가한테 그런 관심을 받았을 때 제가 자발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관심 있게 하게 됐던 거, 그래서 그 반에서 이제 1등까지 가게 됐던 것도 누군가의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자발적으로 이런 게 되는구나 라는 경험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의도치 않게 그런 선생님과 그런 관계 맺음했던 게 기억에 남고, 또 그 시골에서는 농번기 때 보리배기, 벼배기 이런 것을 농촌 돕기 학생 활동이 농활 있었어요. 네네. 그걸 우리가 이렇게 가서 벼베기하고 이제 신청자를 받아요. 친구들이 여기 요청을 하면 그걸 접수를 쭉 해놨다가 이제 어느 마을에 어느 그런 시기별로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를 그렇게 이제 벼베기나 보리배기 하러 다니고, 또 거기 가면 어르신들이, 친구 부모님들이 막걸리 한 잔씩 그리고 와가지고 보면 학교에 시청각 그 TV가 생긴다든지, 또 운동 시설, 운동 도구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도 그런 것을 이제 활동을 하고 나면 그 보답으로 이렇게 그런 게 있었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너무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학교나 지역에서 친하게 지내셨던 사람들 지금도 혹시 연락되고 만나는 분들이 있을까요? 기억나는 분이 좀 있을까요? 지금도 이제 매일 아침에 저기 아침 인사 뭐 좋은 글귀 같은 거나 좋은 사진 같은 거 보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이제 중학교 때 동창인 친구가,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도 그 중2 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상위 공부를 잘하셨고 하게 됐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또 친구가 있었어요. 그럼 그 친구가 나중에 공부를 해서 또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뭐 이렇게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나는 너를 만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너처럼 공부를 잘할 수 있니? 라고 했더니,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공부는 그냥 좋아하면 되고, 그리고 따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집중하면 된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것을 두고두고 기억에 남겨서 나중에 그 대학 공부할 때, 그리고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할 때, 그게 이제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그걸로 그런 자기 삶의 변화를 가져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예요. 근데 난 고마워할 일이 아닌데, 야 내가 그랬어 라고 하는 정도였는데, 그 친구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매일 아침에
가끔 이제 목소리 듣고 싶으면 통화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그런 문자가 막 일어나면 와 있어요. 지금도 시골에서 그 자기 집 짓고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지금도 기억이 남네요. 그러시구나. 또 인생에 있어서 53년 사셨잖아요. 네.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그 저, 제가 장애를 인정을 안 한 게 5년이라고 네, 하잖아요. 2006년도에 사고가 있었고 5년 동안 방황을 조금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물리치료, 침, 뜸, 재활훈련. 네, 그리고 저기 지리산에 물수련이라고 지리산에 가면은 지금도 이제 그 산천에 이렇게 물에 들어가 가지고 여름철에는 30분, 가을철 봄 가을에는 20분, 한겨울에는 10분, 15분 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하는 물수련이 있어요. 이렇게 물도사람. 네네. 지리산 계곡에 가가지고 여기서 그것을 들어가 있으면 이게 손발이 그냥 깨질 듯이 차가우니까요. 네, 그런 자극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자연의 자극을 통해 가지고 온 몸의 세포를 일깨워서 세포들이 그 살고 싶은 그 활동으로 몸을 다시 회복시킨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하고 하면서 그 많이 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뭐 회복이 어느 정도 됐던 부분도 있고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장애는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거래처 사장님 중에 이제 허영수 사장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당신은 장애인이다. 이 받아들여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걸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래서 그 삶을 가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그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그때 이제 인식을 하고 그분의 말씀이 네. 기억에 남는군요. 네, 그래서 그분이 항상 기억이 나요. 그분은 거기 교회 갔다 오다가 이게 차량에 치여가지고 이 척추에마다 다 이 심을 박아서 그 아주 이제 그분은 더 일찍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네, 그분이 항상 했던 말이 그런 얘기였어요. 인생 선배이시군요. 네. 장애 선배님이시고. 네, 그러니까 다른 분이 이야기했으면 그게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었을 텐데 그분은 저보다 더 심한 장애를 극복을 한 거라고 해야 되나? 더 그러면서도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이게 더 와닿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귀한 분이시네요. 인생에 있어서 그분처럼 나한테 좀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다면 기억나는 분들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 두 분이 기억이 남는데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니까 국민학교 4학년 때 군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임용된 젊은, 지금 제 나이에서 보면 아주 젊은 선생님. 선생님이죠. 20대의 젊은 선생님. 그분이 그때가 이제 초임 첫 사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장학사가 온다는. 우리가 이제 누가 윗분이 누가 오면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고 이렇게 맞을 준비를 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장난치다가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내일 오는데 다 청소까지 다 돼 있고 환경미화까지 다 끝내놨는데 유리창을 깨뜨렸어. 그래가지고 엄청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가지고 그 선생님이랑 학교에는 소사 선생님이라고 있어서 그게 이제 행정적인 관리. 네. 그분하고 3명이서 유리를 이렇게 재단을 하고 그거 창문에 그 살을 떼서 유리 끼워놓고 그런 걸 다 하고 끝나고 짜장면을 사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보니까 그때가 이제
대나무 대나무. 제가 이야기하면은 지시봉이 아니라 매죠. 네. 매로 네. 엎드려 해갖고 이걸 쳤는데 누가요? 거기 선생님이 아이고. 그 이제 처음에 그 장난치다가 그렇게 네.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대나무는 치면 칠수록 이게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쪼개져가지고 엉덩이를 이렇게 쳤는데 엉덩이에 이제 피멍이 다 들었죠. 그러니까 가서 아버님한테 일렀어요. 그랬더니 또 그게 괜찮아. 그래서 그런다고 뭐 이렇게 요즘에는 큰 이슈가 될 사건인데 네네네. 그때는 선생님이 그러는 부분은 괜찮아 라고 이야기 그냥 한마디 하시고 끝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학국 거기 이렇게 그게 훈육이라고 생각이 안 되고 훈육.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돌이켜서 그때 그 젊은 교사가 얼마나 더 당황했으면 그랬을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지만 그때 그것은 굉장히 저한테 상처가 됐었죠. 네, 그래서 그 욕설이나 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때 생겼어요. 그분의 영향 때문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셨군요. 네, 그래서 그 욕설이나 폭력 이런 것을 안 하게 됐던 거에도 영향을 안 좋은 경험이 좋은 영향을 준 반면 교사라고 네. 부르죠. 네. 그리고 선한 그런 관심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선생님이 중학교 때 그 선생님이다라고 하면 또 그런 걸로 해서 그냥 좋은 사람이 주변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하는 그 선생님. 그리고 적절한 때 적절한 조언을 통해서 삶의 안정을 찾게 하고 변화를 줬던 그런, 그러니까 올바른 그 충고라는 게 이런 거구나. 충고라는 게. 그래서 그 거래처 사장님 이런 분들이 이제 딱 떠올랐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그 좋아했던 혹시 노래 뭐 가사들이나 뭐 노래 제목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소풍 가거나 수학여행 갔을 때 그때가 이제 이선희 씨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이선희 씨 이제 갈등 뭐 지금 나이 얘기할 때 있는 그게 이제 처음 배운 유행가고 그런 그때 유행했던 노래를 이제 친구들 앞에서 부르는 거 이런 게 이제 기억에 남지. 뭐 이제 고래사냥 거기 김수철 씨나 송창식 네. 선생님의 노래. 네. 그런 노래를 이제 친구들 앞에서 부르는 거. 아무튼 친구들 앞에서 불렀던 노래들이 기억이 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시절을 지내고 지금 이제 어울마루라는 마을 공동체의 총무로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엔 직업적 질문들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몇 가지 직업을 가지신 적이 있을까요? 네, 이사는 13번 하셨다고 들었는데 직업은 한 몇 개 정도 됐을까요? 직업은 직업은 몇 개 없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광고 영업했던 거, 그 디자이너로 일했던 거, 거기 건강용품 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개발 업무했던 거, 총무 업무했던 거, 그리고 이제 그 판촉 회사에서 일했던 거, 화원에서 또 관리자로 일했던 거, 그리고 이제 거기 장애인 돼갖고 텔레마케터로 일했던 거, 또 직접 이렇게 그 쇼핑몰 회사 했던 거, 뭐 꽤 많으신데요. 몇 개 안 돼요. 한 6, 7개. 첫 아르바이트가 유흥업소가 아니고 지하철 신문 판매원이었어. 맞아. 요즘은 그것도 많이 없어졌대요. 없어졌죠. 그때는 굉장히 그래서 많이 판매가 됐을걸요? 제가 이게 아침에 그게 이제 장애인 재단하고 어린이 재단하고 그런 몇 군데에서만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됐었거든요.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합정동에 있는 어린이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신문 판매원으로 거기는 이제 숙식이 돼요. 숙식이. 그때는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일하신 건 없는 아니고요. 상태. 네, 저는 이제 30대 중후반에 이제 사고가 난 거니까 20대 아주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 바로 첫 아르바이트. 네, 이 첫 아르바이트.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6시 되면은 다 나가요 이제 신문을. 아침 6시. 네. 네. 여기 아침 조간 신문은 초간도 있고 석간도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침 6시부터 한 10시 정도, 10시 반 정도 되면 다 팔리거든요. 그럼 한 200부 정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 50원, 100원 이렇게. 그럼 이제 판매하는 거에 따라 100원짜리도 있고, 150원짜리도 있고, 뭐 이제 200원짜리도 있었어요. 이제 신문마다. 그래가지고, 그, 앞차 딱 타가지고, 이 말을 하면, 그 한 양에서는 다 소리가 들려야 되고 그 다음 양까지 이렇게 소리 여음이 있어야지 미리 잔돈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신문을 들고.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나는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네. 다른 사람들은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말하는 발성이라든지 그렇죠. 뭐 마음의 그때도 이 청색 네. 청색으로 해갖고 어린이재단에 해갖고 이렇게 신문 보면 모자 딱 쓰고 그 이렇게 딱 들고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그리고 이제 스포츠 스포츠 신문들. 스포츠 신문 잘 나왔어요. 이게 프로야구 인기가 있어서 일간 스포츠, 스포츠 조선, 스포츠 서울. 네, 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신문 한 200부씩 이렇게 200부, 250부씩 해가지고 그 구석에 이렇게 딱 놔두면 그때는 또 사람들이 지금은 그 사이사이로 밀치고 이렇게 가면서 해도 다 괜찮아요. 네, 괜찮고 그리고 이제 그 출입구 옆에다 이렇게 신문 더미를 이렇게 쌓아놓고 갔다가 다 팔고 오고 또 거기서 또 가지고 가서 또 팔고 오고 또 다음 차로 넘어가서 또 팔고 오고 이렇게 하면 이 신문 위에 동전이 이렇게 동전을 사람이 없지만 동전 주고 가져간 거고요. 네,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런 그 사소한 거에서부터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봉천동에서 그 거기는 이제 자가 건물 교회 이 장로님인가 그분이 아니 장로님 아니 그냥 교회 신자신데 이제 그 교회 직책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기 건물에 5층 건물에 2층을 주민들한테 오픈 공간으로 공유 공간. 네. 그래서 9시에 문 열어가지고 10시 반에 문 닫는 걸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가 이렇게 이제 책상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자원봉사자가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예약을 받고 나머지는 예약이 없이 와서 빈 시간에 그 공간이 한 그 8개 룸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돼 있어서 제가 이제 그때 거기 자원봉사 상담할 때 그렇게 이제 그 상담 공간이 필요해서 갔더니 그분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나 그랬더니 자기 건물에 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모임의 특징이 기도하는 건데 그러면은 일반 커피숍이나 어디서나 이렇게 그 교회 상담이나 그런 거 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그 2층을 아예 그냥 그렇게 오픈 공간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참 좋은 분이셨네요. 그리고 거기 슈퍼에 있는 냉장고 있죠. 네. 그걸 갖다 놓고 오. 거기에 컵라면 여기 그 매장에서 하는 네네. 과자, 음료, 뭐 이런 커피 믹스 이런 것까지 네. 다 돼 있고 그게 그 소비자가의 낱개로 다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자율 판매. 네, 그리고 돈통도 오픈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넣고 자기가 기입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잔돈도 바꿔가지고. 정직하게 쓰고 가져가고 넣고. 네. 저는 거기에 그런 걸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상당히 앞서가셨네요. 요즘 있는 거랑 똑같으네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처음에 마을공방 왔었을 때부터 24시간 열리고
무인으로 이용이 될 수 있고 어떤 세대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향한다라고 처음에 운영진 회의 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했었던 거고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 이끌어 가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런 경험들이 이제 보니까 제가 왜 만족스럽냐면 그런 경험치들이 계속 축적돼 가지고 현재 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신뢰나 어떤 그 사회적으로 그렇게 그 선배분들이 활동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영향을 주고 싶은 거고 그런 것을 여기 지역에 있는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 경험 속에서 또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경험을 하지 않고 발상하기는 쉽지 않은데 저도 그런 활동은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 추가적으로 이런 마을 그 주민 공동체 일은 몇 년 정도 하신 거죠, 그러면? 7년 차라고 네, 아까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로 이 그 옛날에 이름이 토종골 사랑방이었다고 했는데 이 주민 공동체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은평구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마을 공간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여기가 예전에 수도사업국에서 쓰던 그 언덕에 물이 잘 안 나오는 상수도, 수도에 압력이 부족하면 물이 쫄쫄쫄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펌프장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그런 수도 가압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이 이제 상수도 현대화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폐가식으로 그 수도 가압장이 폐가식으로 있으니까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다가 이제 은평구청이나 서울시에다가 의견을 보내서 이런 공간이 마을 공동체 공간으로 생기면 좋겠다 라고 이제 주민들이 제안을 하게 되고 마침 그때 서울시장으로 계셨던 분이 이렇게 이제 마을 공동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마을 활력소 사업이라는 것이 붐이 이렇게 서울에 있었고 그래서 마을 공동체를 살리는 다양한 활동들의 마을 활력소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주민들의 의견과 그 마침 그때 지원 사업이 되는 마을 활력소 사업이 매칭이 돼서 서울시에서 수도사업국의 건물인 이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마을 활력소 역촌동 마을 활력소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이것을 이제 은평구청에 위탁을 주고 은평구청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한 게 아니라 마을 공동체니까 주민들이 직접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 운영진을 모집을 하는 것을 했죠. 그때 이제 그 현수막을 보고 신청을 했고 그때 한 50여 분이 역촌동 주민센터에서 10번에 거쳐서 그 워크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운영진 하실 분 해서 거기에 이제 그 10번의 워크숍과 운영진 그 신청서를 써서 이제 운영진으로 이제 위탁을 하는 그래서 비영리 단체를 그때 이제 설립을 했죠. 그래서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하고 은평구청으로부터 위탁 운영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98년도에 리모델링이 끝나고 운영진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2019년부터 이제 23년까지 5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한 뒤에 또 이제 이게 시의 건물이고 시의 공간이잖아요. 근데 서울시 사업에 이제 또 시장님이 또 바뀌고 나니까 이런 마을 활력소 관련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다 이렇게 또 이제 이런 부분보다 다른데 또 역점을 두니까 이런 사업은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을활력소 사업은 5년으로 해서 마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은평구청에서 마을활력소로 했던 마을 공간 사업은 계속 지속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주민공동체 활동 거점이라는 어울마루로 리모델링을 새롭게 해가지고 또 올해부터는 또 작년 12월 26일부터 해서 올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럼 우리 이호영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 일을 하신 거죠? 이 토종벌 사랑 이렇게 토종벌 방부터 사랑방부터 그럼 몇 년도부터 시작하신 거죠? 2018년도. 아, 2018년. 그리고 지금까지. 네. 중간에 이렇게 사업이 좀 바뀌긴 했고 간판도 바뀌긴 했지만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럼 주로 이 어울마루는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주민이 모이려면 공간이 있어요. 모임 장소. 네,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 공동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데 거점 역할을 하는 거죠. 공간이 비어 있으면 채우는 것은 언제든지 그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채우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항시 열린 공간으로 있어야 되고, 열린 공간으로 있으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아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학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세미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공간들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놀이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일단 공간 대관을 해줄 수 공간 있고요. 대관. 네, 그리고 모임을 할 수 있게 동아리 지원을 해줄 동아리 수 있고, 지원. 네, 그리고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학습을 기획하고 강사를 초빙하고 해서 학습을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프로그램 개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놀이를 할 수 있게 여기서 놀이방처럼 보드게임, 놀이방 운영, 보드게임도 빌려주시고. 네, 그래서 보드게임을 한 50여 종을 준비를 해서 그걸로 가르치기도 하고 대여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마을이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되는데 축제가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축제. 네, 축제를 기획해서 그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하려면 신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신청받고 빌려주고 하는 건가요? 전화나 뭐 홈페이지나 뭐 직접 찾아오거나. 다 돼요. 다 돼요. 네. 전화도 되고 네. 홈페이지도 되고 직접 네. 찾아도 네. 되고. 그러면 은평 구민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마을활력소 사업이었을 때는 서울시 지원 사업이었으니까 서울 시민이면 다 됐었고, 그때는 그렇겠고. 지금은 은평구에서 지경으로 이렇게 네네. 유지 관리하니까 은평구민 은평 구민. 혹시 은평구 직장 있는 사람은 되나요? 되죠. 그러니까 은평 구민이거나 은평구 직장을 가진 사람, 사업자가. 그러니까 은평구 예산으로 쓰는 거니까 예. 은평구 예산에 세금을 내는 직장이든 아하. 거주민이든 다 해당이 되죠. 알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았던 일을 좀 많이 얘기해 주시고 또 나쁜 일, 안 좋았던 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좋았던 일은요, 이게 제가 아까 영향을 받았던 게 좋은 사람한테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사람이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자격 요건이 따로 없이 제가 좋은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에 그런 공동체에 어떤 좋은 사람 역할을 하고 싶다. 그게 이제 시민교육에서는 시민이라고 하고, 거기 사회복지나 뭐 이런 분들은 또 자원봉사라고 하는데, 자원봉사자로서 시민으로서 그냥 활동만 하면 저도 행복하고 다른 주변에 있는 분이 또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이제 좋은 점이고. 보람돼요. 네. 그리고 안 좋은 점은 이 구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여기서 이제 돌봄 활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지역 방과후에 오는 아이들이나 이주민 자녀들이나 이렇게 이제 돌봄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돌봄 활동을 하는데 행정에서는 미돈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불편한 민원이 들어온다.
아니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다. 걱정. 걱정.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들이 그게 이제 그 염려돼서 하겠죠. 염려돼서. 근데 그런 부분을 이게 선한 의도로 하더라도 그런 구설이나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전체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관여하는 다른 분들한테 이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 걱정 어린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이런 부분이 뭐 이렇게 진정성 있게 서로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일단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하고 또 최근에 그 뉴스에서 보면은 민원 때문에 사망한 공무원도 있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해되고. 근데 그렇게 민원을 넣는 사람도 내 주변의 이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직 고민이에요. 알겠습니다.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어울마루가 앞으로 좀 더 발전한다면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아이들 만나는 거 좋고 어르신들 만나는 거 좋고 친구들 만나는 거 좋고 그래서 차 마시고 막 감상하고 영화 보고 시 나누고 책 읽고 토론하고 뭔가를 배우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들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뭐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소개하고 또 그걸 해보라고 이렇게 촉진하고 이런 것들 또 그런 걸 기획하고 하는 것이 즐거운데 제가 즐거워서 하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 공간을 이용해서 공간을 활용해서 즐겁게 그런 걸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 상주를 하고 있지만 여기 밖에다가 24시간 이 공간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그 전에는 제가 시건 장치를 다 오픈해주고 또 닫고 제 있을 때만 이용하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밖에다가 그 번호키, 네. 비번 누르고 그걸 빼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걸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놨더니 조금 더 편하게 이용을 하시는 활성화됐군요. 네. 그래서 제 바람은 24시간 닫히지 않은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이게 제가 직접 운영하는 공간이라 그러면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게 돈의 문제, 근간적인 문제요. 그게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이것은 공적 공간이니까 그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사회적인 신뢰 수준인데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24시간 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구나 이 공간의 주인으로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가 은평구에서 지금 대동하는 게 서로 돌봄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서로 돌보는 네. 운동. 그래서 공간을 오픈을 해놓으면 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나 공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은 이게 운영하는 시간이 한계가 돼 있잖아요. 근데 편하게 그런 거 부담 없이 와서 이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와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또 그분들이 여기에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주체가 되도록. 네. 그게 이제 시민이잖아요. 네. 어떻게 여기 와서 시민으로서 네. 역량을 키워가서 직접 이렇게 시민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 저는 제가 이제 또 좋아하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거 하루 지금 뭐 토요일에도 가끔 나갔다 오고
평일에도 가끔 나갔다 오고 하거든요. 그럴 때도 그냥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자발적으로 네. 잘 운영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음. 이 인터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언제까지 하고 싶으세요? 즐거운 일은 계속하면 좋죠. 계속.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정치적으로나 어떤 이게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거군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공간이 그러니까 제 공간이 아니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국가나 어떤 지자체가 네. 운영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고민이 있으시군요. 네, 그것이 이제 그런 한계가 없다라고 하면 제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하고 싶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인생을 다시 사는 기회가 있다면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해보고 싶으세요? 아주 만족스러워요. 아, 그러니까 삶이 만족스러울 때는 굳이 지금이 사랑스러운데 지금이 좋으시군요. 네, 다시 인생을 살아도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기고 기억되길 원하잖아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요. 예, 그냥 생각하면 미소가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 네. 행복한 사람,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하시는 분, 좋은 이웃이었다. 좋은 이웃이었다. 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이제 아직 53세밖에 안 되시니까요. 이게 앞으로 사실 날이 많이 남으셨는데 앞으로 삶의 계획이나 소망, 뭐 어떻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포함해서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선생님이 여기서 신앙송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그 신앙송 모임을 꾸준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신나눔을 통해서 그 서로 마음이 치유되고 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표현하는 게 또 이제 신앙송으로서의 활동인데 신앙송 활동과 더불어서 이렇게 문학과 음악, 예술 이런 부분이 여기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것을 좀 요즘에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 이게 이제 기록으로 영상으로 남는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올해도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다음 편에 첨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호영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